중국에서 이틀 연속으로 한국이 중국을 괴롭힌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관영 매체들이 쏟아내는 기사라서 심상치 않은데요. 베이징 소식통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연달아 한국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 잘 보지 못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황당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온갖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음을 살펴봤을 때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벌이는 것은 동남아의 물줄기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집중적으로 건설해서 사실상 이 나라들이 제대로 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베트남,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의 곡창지대에서는 1년 사모작도 가능한 비옥한 토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콩강을 막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댐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필요 이상으로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저수량을 늘린 다음 물을 많이 잡아두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1대1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돈을 고리로 빌려주기도 하면서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거나 반중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 수위를 조절해 물길을 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이 베트남의 거의 모든 바다를 자신의 영해로 선언한 상황이라 다툼도 더 잦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방송국의 중국인 인터뷰를 보면 중국이 한국과 먼데 어떻게 한국까지 미세먼지가 오냐고 이야기하면서 한 중국인은 그것은 한국인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나사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오는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을까지 유난히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공기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 당국은 자국민이 미세먼지가 심하다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 모두 체포되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태극기를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한 예능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출연자는 마건충이라고 대답을 했으며 이는 즉시 정답 처리가 되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국에서 태극 문양은 여러 차례 발견될 정도로 한국의 태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도 태극이 있고 청나라의 마건충이 제안했다는 설을 가지고 아직도 중국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저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퀴즈 프로그램까지 등장시키며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에는 자기들이 만든 게 없다, 중국 싫다며 국기도 바꿔라 등등 다분하게 중국 중심적인 색채를 띠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방하며 나선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은 베푸는 나라이며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시노팜 백신을 전 세계에 거의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발언을 시 주석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2회 접종 비용이 7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비쌉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홍콩 사람들은 이 중국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홍콩 사람들이 백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자 백신을 맞으면 돈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홍콩은 끝장난다 라면서 백신을 초기에 접종하면 약 40에서 70만 원 사이의 비용을 지원해줄 방안을 논의 중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 속한 홍콩 사람들조차 중국 백신을 불신하는 것은 중국이 항상 속이며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러 매일매일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중국 당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일보는 한국에서 중국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16일 중국 민족주의 성향의 황구시보는 한국 예능계 왜 자꾸 중국을 괴롭히나 라는 제목으로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과 가수 이효리, 황치열, 개그맨 이수근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수근의 가짜 광둥어와 박보검이 등장했던 2016년 만리장성 관련 광고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연예인이 미국에 진출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느닷없이 미국 이야기를 들먹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중국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신을 잘하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한테는 잘하면서 중국한테는 선을 넘지 말라며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잘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런 게 아니냐는 황당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자산 중국예술연구원 부연구원은 일부 한국 프로그램과 연예인들이 중국을 웃기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문화적 열등감의 표현이자 집단 감정의 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치학을 연구하는 한 중국 학자는 환구시보에 서양은 동양이 후진적이라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해 중국에 대해 왜곡되어 있다 하면서 현대 한국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을 볼 때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양 측에서 중국을 우습게 생각해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한국 문제 중국 학자도 환구시보에 한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서구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구적인 시각을 갖는 사례가 잦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 타이완 넘버원이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이러한 댓글 문화는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 등에게 즉시 번역이 되어 중국에 공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마움이 없으며 중국을 괴롭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이 느닷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며 나오는 현상과 궤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베이징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임원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반대로 현재 중국은 한국의 거대한 한류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TV 시청하는 시간이 늘었고 중국에서 나오는 방송들은 대부분 공산당 찬양이거나 중국 중심의 이야기 일색인 반면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로 나가는 방송들은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방송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자막이 달려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더 손쉽게 한국 방송을 보다가 자신들의 공산당 사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다운을 안 받으면 되는데 괜히 봐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 임원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창의성 면에서 한국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모든 문화를 도려내고 다 없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리지널은 그 당시에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중국 중심의 사상들은 인구 대국임에도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재밌고 화려하다 느끼는데 막상 이제 한국이 중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BTS나 블랙핑크 같이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상황이 나오고 BTS 경우에는 이제 빌보드 스타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하다는 음반을 내면 바로 1위에 차트 온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열등감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을 석권해 미국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이 보기에 땅도 작고 인구도 작은 한국이 자신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일본에서는 자신들도 잘하는 문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이 두드러지게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적당히 넘어가지만 중국은 문화 전 분야가 뒤처져 있다는 것도 이러한 질투와 시샘 가운데 한국을 계속해서 공산당 매체까지 나서서 비방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괴롭힌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관영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열등감의 표출이며 자신들의 사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최고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을 대놓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중국이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끝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환구15 등 유력 매체들도 관련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당장 멈추어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대만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과격한 메시지와 도발은 이 만남 이후에 더 집요해졌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중국군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대부분 글로벌 언론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연이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중국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최고 수위의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죠. 자치구를 탄압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대만이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지면 선택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군용기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50번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8일 대만의 자유시보 등 주요 언론들이 대만 국방부장의 관련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장은 전날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총 49차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자민 데이비스가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입니다. 두 나라는 이 중간선을 잘 지켜왔습니다. 암묵적으로 이 선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 경계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선까지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수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조차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만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엄청나겠죠? 또한 올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가 253대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전투기들은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2972회 출격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를 모두 환산하면 총 2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 1조 2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비용에는 전투기 연료비 외에도 전투기 소모품 교체 및 정비와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대만 국방부장의 브리핑 전날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KJ-500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 모서리 부근에 들어왔다가 광둥성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군은 총 13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네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영국이 나섰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비판하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외무장관이 하원외교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영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불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포츠와 외교, 정치는 분리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자. 대놓고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죠. 영국의 올림픽 불참 시사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열린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과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열린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때도 올림픽 참가를 강행했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연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 때문입니다. 외교장관은 위구르족에 대한 감금과 차별,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불임 강요 등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구르족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 소식은 비교적 최근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구르족의 출산율이 급감했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드러났죠. 중국은 예상대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중국에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의원들은 윌리엄 왕세자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장관은 그런 것은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공조하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어떤 추가 결정이 나오든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함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39개국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까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신장 지역 접근 허용, 위구르족 억류 중단, 홍콩 자치권 보장, 홍콩 사법부 독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되어 있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와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중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 탄압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일련의 의혹을 세기의 거짓말들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중국을 비방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